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 뭐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도 잠깐 의원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하셨나요? 전원합의체 판결로 넘어갔을 때 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죄 확정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소부에서 네. 쉽게 빠르게 결정이 났을 거거든요. 아, 근데 소부에서 빠르게 결정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사건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그 공직선거법에서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조금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불안은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예. 7대 5로 나왔어요. 예. 이렇게 글쎄요. 저도 좀 보면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7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또 5명의 대법관은 또 다른 그 항소심의 그 논리대로 얘기하면서 유죄를 주장했어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좀 이 정도 7대 5로 나올 줄 예상하셨나요? 7대 5까지 예상은 못했고요. 오히려 한 9대 3? 9대 3 정도로. 예, 9대 3 정도. 9대 3이나 4.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그만큼 아슬아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 명만 만약에 소수 의견 쪽으로 갔으면 예. 6대 6이 되니까 다시 네. 또 심리해야 되는 상황이 예. 됐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최근에 네. 그 이재명 지사님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네. 코로나19 대응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대선 굉장히 주자 대선 지지도. 주자 그 전에도 대선 주자였는데 코로나19 전국을 거치면서 네.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인지도나 선명성 이런 것들이 아주 확 뛰어 올랐 네. 눈에 띄게 급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아마 대법관들도 하지 않았었을까. 왜냐하면 지사 정말 1,300명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지사인데 그리고 정말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이것을 그 조그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논란에 있는 이걸로 법관들이 사법부가 판단해가지고 날려버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고민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대법에서는 그런 것도 다 여러 상황도 다 판단을 해서 할 수밖에 없죠. 법리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판단해서 결정이 된다. 판결문에 그런 것들을 담지는 담지 못했지만 못하지만 대법관들 마음 속에는 그게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네. 국민들이 선출로서 투표로서 뽑은 그러한 어떤 선출직의 의 공무원을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어떤 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 그러니까 허위사실 그 유포 그 공표죠. 공표를 한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된 건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해준 것 같아요. 공표라는 건 내가 여기서 이걸 꼭 얘기해야지라고 뭐 토론회든 어디든 얘기하는 것.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거짓이고 허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토론회는 이게 각본이 없는 거잖아요. 작가가 써준 게 아니잖아요. 뭐 저희도 인터뷰도 누가 문답을 써준 게 아니니까 여기서 뭐 나오는 이런 것들 특히 선거 토론 같은 경우는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해보셨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들은 표현의 자유가 좀 폭넓게 인정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법도 좀 바뀔 부분이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서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허위사실이냐, 어떤 게 사실이냐, 어떤 게 의견이냐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은 치열하게 토론하거나 다투거나 의견 개진하면서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미 투표도 선거도 끝났는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사법부에서 어떤 것은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 어떤 것은 의견이다, 또 사실이다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겠네요. 실제 논의를 지난해 그 토론회를 했었고요. 올해 또 아마
6월 달인가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한정 의원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묻고 말은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정리를 하던데 한번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이재명 지사 판결 이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들 300명한테 다 편지를 보냈다고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가지고 편지 받으셨어요? 네, 편지 받았습니다. 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좀 굉장히 이례적이세요. 그러니까 전 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예. 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이거든요. 네. 그거를 좀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7월 3일 날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예, 대표 발의를 했는데 예. 그 대표 발의한 것을 제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대표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블로그에다가 메시지를 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친서에 예. 또 제가 대표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또 제 이름을 넣어주셨거든요. 예, 그럼 국회의원들이 다 받겠네요. 예, 다 보신 거죠. 근데 이제 됐겠구나. 대개는 정치인 분들이 네. 다른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거든요. 그럼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굳이 거론할 필요 없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수술실 CCTV 국회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너무 환영한다. 이게 꼭 통과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쓰거든요. 네. 이름을 거론해 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계속 보도되는 기사에 제 이름이 같이 나와서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디테일도 또 그래서 있었네요. 조금 이례적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앞으로 계속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요청 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아침에 한 뭐 언론사에서 보도된 여론조사 이런 거 보니까 좀 이낙연 전 총리 이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격차가. 예, 오차범위내로 들어오고 있다. 네, 뭐 그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심이 이재명 지사한테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많이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님도 굉장히 여러 자질과 좋은 장점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대통령 리더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적당하게 관리하는 신중한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주는 그러한 어떤 시원한 리더십을 원하는데 네. 지금 이낙연 총리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네. 이재명 지사는 확확 치고 나가면서 뭔가 센 이야기하고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지율을 끌어오는 그런 국면인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 네. 근데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권 도전하니까 당권 도전하면 컨벤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뭐 이 선거 기간 동안도 그렇고 아니면 당 대표 된 다음에도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지금 뭐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직전에도 뭐 뒤바뀌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진 한계는 당내에서의 저변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남이라고 하는 견고한 그런 어떤 민심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얻는 그 역할을 좀 그런 어떤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당내에서의 지지 기반 저변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게 조금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스킨십이 생각합니다. 좀 필요해 보이고 예. 편지 보낼 때 민주당 의원들 이름 한 명씩 계속 거론하는 거예요. 스킨십을 늘려가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예. 손편지. 러브레터. 네. 그 다음에 손편지 보낼 때 거기에다가 초콜릿 하나 붙여줘.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편지를 보면서 초콜릿 하나 먹고. 따뜻한 정이 따뜻한 정이 있는 그런 편지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 당권 경쟁 시작이 됐는데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이 출마했고 김부겸 전 의원도 출마했습니다. 양자 대결인데 글쎄요, 지금 뭐 어대낙이란 말 돌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일방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어대낙은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의원님 오실 때? 그 굉장히 조금 우세하다라고 우세하다.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예전에 2016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출마를 하셨을 때 네. 당의 모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거의 완승이다. 네. 아주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몇 %, 차이가 안 났었죠. 아, 그랬었나요? 이 그 누구냐 박지원? 박지원 네. 대표님하고 했을 때 맞아요. 몇 되게 퍼센트 차이 치열했던 걸로 기억해요. 3%? 예.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뭐야 이게 이런 어떤 의외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안심할 수는 그래서 없다.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 진심을 좀 보여줘야 된다 보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총선 때 불과 한 3개월 전에는 굉장히 높은 당 지지율을 받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빠지고 당 지지율도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당심을 잘 추스르면서 동시에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당 대표 위기에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당 대표가 굉장히 조금 표를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어려운 문제죠 사실. 근데 뭐 지금 한 달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요. 네. 쭉 지금도 시작이다라는 그 생각도 좀 해보고 일부 언론에서 뭐 김부겸 전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뭐 서로 연대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당권만 2년 동안 할 거고 이재명 전 지사는 뭐 대권 주자니까 뭔가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의원님 보실 때는 그런 게 좀 느껴지나요? 손을 잡아야죠. 잡겠죠. 안 잡으면 그분들이 정치인이 아니겠죠.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네. 예. 지금 김부겸 장관님께서는 당 대표에 도전을 한 거고 지금 본인의 어떤 세나 실력만으로는 아직은 좀 약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지금 이재명 지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면 대변해주고 나와 함께해줄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당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네.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두 사람이 당연히 뭉치는 게 맞겠죠. 당연하다? 당연하죠. 안 뭉치면 그거 진짜 정치를 그만둬야죠. 그 정도로. 네. 이미 뭐 긴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미 예. 얘기하고 있을 거다. 예.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구도상 그렇게 구도상 갈 그럴 수밖에 없다. 없죠. 예. 그 언더독끼리 네.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에서 좀 보시는데 예. 그러면 그 두 당권 주자가 초선의원들한테 좀 연락도 좀 많이 하고 뭔가 스킨십도 하고 그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스킨십 좀 해달라라고 제가 김부겸 장관님 측근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스킨십 아직 안 하고 예. 있군요. 네. 예. 김우겸 전 의원이 좀 이거 시작해드려야 될 거 부분이 있는데 좀 샤이하신 것 같더라고요. 샤이하다.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술 마시면 안 그래. 술 마시면 굉장히 진한 스킨십을 하시고 네. 시원시원하게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녁에 술 한잔 사주실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많이 봐야겠네요. 김부겸 전 의원도 봐야 되고 김광진 비서관도 꼭 봐야 되고 볼 분들이 좀 제가 장을 막 주말에 비 맞으면서 장을 다 봤거든요. 예. 자 김광진 비서관이 오늘 예기치 않게 좀 많이 출연을 언급이 좀 되고 있고